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시간,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첫 번째는 모집단과 표본. 자, 우리는 어떤 집단의 평균을 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집단의 평균. 우리나라 고1 학생들의 몸무게의 평균을 알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나라 고1 학생들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고1 학생들 전부. 이거 평균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 얘네들을 다 조사하면 되지. 그래서 x1부터 쭉 다 더해서 m으로 나눠요. 그러면 얘들요 L로 하자. L명이 있는데 L로 나누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모평균이라고 불러. 그리고요 x1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면 편차 제곱이 되지. 또 x2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이거 다 더해서 m으로 나누면 L로 나누면 요게 시그마 제곱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모분산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거든. 근데 이걸 우리나라 고1 학생들 전부를 조사하려면 한 50만 명 되나? 예?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다 조사하려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지? 그래서 야, 일부만 조사해보자. 그래서 이 중에서 10,000명만 뽑아서요. 표본을 뽑아서 얘네만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x1, x2, x만, 아니 1000명만 하자. 1000명만 뽑아서 100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한 걸 x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x1에서 x바를 빼서 제곱하고 띵띵띵띵 x1000에서 x바를 빼서 제곱하고 요걸 999로 나눠준 걸 S제곱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평균을 구하려면 1000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표본 분산은요 999라는 값으로 나눈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이 S제곱이라는 걸 구하는 이유는 이 표본의 흩어진 정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표본이 흩어진 정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거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 얘의 목표는요 시그마 제곱 모분산 대신 필요하면 사용하려고 구하는 값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기보다는요 모분산하고 비슷한 게 더 좋은 거야. 그런데 통계학자들이 구해보니까 이게 999로 나눠야 모분산하고 더 가까워지더라. 더 비슷해지더라. 아무튼 이걸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 단원에서요 이 x바라는 값의 성질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x바라는 값의 성질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뒤에 가서는요 뒷부분에서는요 이 x바를 갖고 얘를 추정을 해요. 자, 표본 평균이 72kg이 나왔으니까 모평균도 72kg 근처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1 학생들 전체의 몸무게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조사하기엔 돈이 많이 들잖아. 그지? 그래서 1000명만 뽑아서 조사한 평균값을 갖고 야, 이 값하고 모평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하게 된다고요. 아무튼 여기 쓰이는 용어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모집단, 평균,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 분산. 근데 이 표본 분산은요, 구하는 이유가 얘가 흩어진 정도가 아니라 시그마 제곱과 비슷하게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이 조금 있는데 맨 왼쪽 줄만 좀 보도록 하죠. 맨 왼쪽 줄에 보면은요, 다음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적합할까? 644번 A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력검사. 얘는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 시력검사를 해서 눈이 나쁜지 좋은지 나쁜 항색이 얼마 있는지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조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B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조사. 자, B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하려고 그러면요, 모든 지역을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스팟이 되는 지역들을 이렇게 찍어왔고요.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를 해서, 예, 야, B도시는 어떻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야. 전체는 어떻게 조사해? 글쎄요.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표본 조사. 자, 646번 C회사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액정의 강도. 자, 액정 강도를 조사하려면요, 액정을 뽀개 봐야 되지. 그치? 액정을 뽀개 보면은요, 액정을 못 쓰게 되겠지. 그럼 조사한 것들은요, 못 쓰게 되는데 그걸 전부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본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예, 이런 건 표본 조사를 하는 거야. 자, 647번 D 아파트 단지 각 가구의 6월 한 달 전력 소비량. 얘는 그냥 다 나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그냥 전수조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그 밑에는요, 1, 2, 3, 4, 5, 6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할 때요,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표본 공간이 달라져요. 표본 공간은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중요하거든. 표본 공간이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표현한 걸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주머니 안에 1, 2, 3, 4, 5, 6 6장의 카드가 있어. 자, 한 장 보고 도로 넣고, 한 장 보고 도로 넣고, 한 장 보고 도로 넣고 하면 첫 번째도 6가지, 두 번째도 6가지, 세 번째도 6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걸로 다 순서상을 만들면은요, 216가지의 표본 공간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650번 보니까 비보건 추출을 하네. 뽑고 또 뽑고 또 뽑아. 그럼 처음 뽑은 카드는 두 번째 나올 수가 없겠지? 얘 같은 경우는요, 6가지, 5가지, 4가지가 나오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표본 공간이요, 위에 것보다 작아지는 거지. 120가지가 나오겠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보건 추출로 카드를 동시에 뽑는데요. 3개를 동시에 뽑는 거야. 한꺼번에 그냥 3개를 뽑아버리는 거지. 그럼 표본 공간은요, 6시 3이 되겠다. 그래서 20가지가 된다. 표본 공간은 20가지가 된다. 나중에 여러분이 표를 만들 때 중요한 거예요. 이 표본 공간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예.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모평균과 표본평균. 자, 이 표본평균이라는 거는요, 요 2번을 잘못 얘기했네. 2번은 이렇게 써요. 확률 변수 x바의 평균과 분산. 일단
일단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요. 저기 구한 표본 평균이요. 확률 변수라는 거야.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하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확률 변수 x바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x바를 우리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표본 평균이라는 값이요.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는 평균과 분산이 존재하겠지. 기대값과 분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얘가 왜 확률 변수냐면 아까 우리나라 고1 학생 전체가 50만 명 될 건데 그 중에 1000명만 뽑았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게 x바인데요. 이건 갑돌이가 한 거야. 갑순이가 또 뽑으면 을돌이가 또 뽑으면 이 x바라는 값이 다 다른 값이 나오겠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조금 크거나 조금 같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값은요 변하는 거라고, 변수라고요. 딱 정해진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야, 우리 모평균은 딱 정해진 값이지. 전체를 다 더해갖고 평균을 구했으니까요. 딱 한 값만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모집단의 분포를 보통 이렇게 쓰지.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 모평균이 n이다. 자, 얘는 무슨 뜻이야?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야, 평균보다 무거운 애도 있고 가벼운 애도 있는 거야. 모집단에서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걔가 몸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고요. 가벼울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가벼울 확률, 무거울 확률, 중간 정도의 확률. 그런 분포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확률 분포가. 그런데 역시 x바라는 값도요. 이 x바라는 값도 m에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죠? 뽑을 때마다 같은 값이 아니라 좀 다른 값이 나온다고요. 예? 야, 너 와서 계속 잠만 잘 거냐? 준우야. 그냥 대놓고 다녀와갖고. 야,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 너 다 아는 얘기야? 그냥 들을 생각이 없어. 너 지금 보면 그냥 잘라 그래. 자, 모집단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x바라는 값도 1000명을 뽑아서 이렇게 평균을 내면 같은 값이 안 나오고 조금씩 다른 값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이 x바라는 값들이 이런 값들이 될 확률 분포도 존재해요. 야, x바가 이런 값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그죠? 야, 1000명의 몸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리는 없잖아. 그죠? 1000명을 랜덤하게 추출해갖고 평균을 냈는데 이렇게 무겁기는 힘들다고. 예, 그래서 x바의 확률 분포를 그려보면은요. 이런 분포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m 근처에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크다고요. 근데 m을 좀 벗어날 확률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지. 그랬을 때 요 주황색 그래프도 대칭축을 갖고 있는데 이 주황색 그래프의 대칭축을 우리는 EX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주황색 그래프의 대칭축을 EX바라고 그러는데 걔는요 모평균하고 똑같다고요. 대칭축은 모평균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이 x바가 서로 다른 값이 나와도 모평균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똑같다고. 양쪽이 대칭으로. 그리고요 얘가 흩어진 정도, x바의 확률 분포 곡선, 얘가 흩어진 정도는요 얘가 흩어진 정도보다 훨씬 적겠지. 훨씬 적겠지. 야, 1000명의 몸무게 평균이 이런 굉장히 큰 값,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서 거의 모평균 위주로 모여서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얘가 흩어진 정도는 모분산은요 표본의 개수로 나눠진 만큼 작아지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알았어? 예, 그렇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저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세 번째 x바의 확률 분포. 위에서 다 설명한 거야. 얘는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며 x바의 확률 분포도 정규 분포하는데요. 대칭축은 똑같고 이 주황색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흩어진 정도는 훨씬 작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성질이 있겠다. 예. 오늘 배울 거는 여기까지가 딱 전반부예요. 전반부에서요. 내용이 딱 반을 차지를 합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면 이거 한 1시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뒤에 것도 한 1시간 정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예. 그래야 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지. 자, 여기는요, 두 번째 스텝 A 문제들은 풀지 않고요. 예, 바로 이 페이지에는 예, 비유형, 유형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670번을 보니까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x가 정규 분포 10의 2의 제곱을 따라 그런데 여기서 두 개를 뽑았대요, 표본.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냈어. 그지? 자, 얘는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표본을 두 개 뽑아서 평균을 내면 그 평균값은요 이런 값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분포보다 조금 더 가운데 모이는 이런 분포를 하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x바는 정규 분포, 대칭축은 똑같고요. 흩어진 정도는 이걸 2로 나누면 2가 되니까 루트 2의 제곱. 이런 분포를 하게 되겠다고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야, 얘가 흩어진 정도는 4였는데 얘가 흩어진 정도는 2라고. 흩어진 정도가 더 줄어들어. 예. 그래서 얘는 x바의 평균은 10이 됐고요. x바의 분산은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분산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니?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요걸 구하래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 나왔어? vx는 2가 나왔고 얘는 얼마야? 10이니까 100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 값은요 102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 이 값은 102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71번 모집단의 평균이 36이고 모분산이 2야.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의 평균은 36이고요. 흩어진 정도는 2인 거예요. 분산이. 근데 표본을 몇 개? 크기가 18. 야, 개수 18개를 뽑아갖고 평균을 냈다고. 그럼 모집단이 요런 분포를 하게 되면 18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면요. 걔는 굉장히 흩어진 정도가 작은 이런 값들이 나오겠지. 18개의 평균이 이 근처 값이 거의 나올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얘는요 x바는 정규 대칭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18로 나눠주면 9분의 1 분산이 9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흩어진 정도가 작은 분포가 되겠다. 구하라는 게 뭐야? 이 x바에 대해서 이 x바 얼마? 36 대칭축은 똑같으니까 vx바는 9분의 1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양의 제곱 구하니까 3분의 1이 되겠어요? 문제에서 얘네들이 곱한 값을 구하려니까 12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뒤로 넘겨보니까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나타나 있어요. 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나와 있다. 거기 674번에 보니까 X의 확률 분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걸 이용해서 EX, VX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표본을 몇 개 뽑았는지에 따라서 X바 이거를 이용해서 EX바, VX바도 구할 수가 있겠지? 얘네 둘을 알면 X바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는 X의 확률 분포가 주어진 겁니다. 자, X의 확률 분포를 보니까 X가 얼마? 1, 2, 3이 될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그럼 여기 있는 A 값은 4분의 2가 되겠다. 그치?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EX를 후딱 그려보면 어떻게 돼? EX는 4분의 1, 4, 3 4분의 8,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2x제곱을 구하죠. 분산 구하려면 우리가 그럼 2x제곱 구하면 x제곱은 1, 4 그러니까 곱하면 4분의 1, 8, 9에서 얼마야? 4분의 18, 2분의 9가 되겠다. 그럼 VX는 어떻게 돼? 2분의 9에서 빼기 2의 제곱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분산이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X과의 평균과 분산. 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4인 X바를 구한 거야. 여기서 4개를 뽑아갖고 평균 X바를 구했다고? 그럼 걔는요 기대값이 얘랑 똑같은 성질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돼? 얘를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는 성질이 있다고. 얘 공식이 없어져. 얘는 없어져도 되는데 잠깐 써보면요. 자, 두 번째 X바의 평균과 분산. X바의 평균과 분산은요, 이 X바는 2X하고 똑같은 M이 되고요. VX바는 X의 분산을 N으로 나눠준 X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눠준 거. 요런 값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분산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얘는 8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였어?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하래서 이렇게 구해준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한 문제 더 볼까? 675번 675번은요 X의 확률 분포를요 X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로 안 주고 확률 질량함수로 줬잖아. 그죠? 거기도 X의 확률 분포가 주어진 거다. 그래서 이 X의 확률 분포를 보고 EX 구하고 VX 구하는 거야. 그러면 X바의 평균과 분산도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거기 확률 질량함수를 보니까 PX는 X의 확률이 16분의 X예요. X는 1357이에요. 그럼 후딱 뭘 만들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지. 자, X가 1, 3, 5, 7이 될 확률이 16분의 1, 16분의 3, 16분의 5, 16분의 7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2x 후딱 구합시다. 16분의 1, 9, 25, 49. 그럼 얼마나? 16분의 50에 34니까 84. 4를 약분하면 4분의 21이 되겠다. 그죠? 2x제곱은 요걸 제곱하면 1, 9, 25,
49인데 걔는 16분의 구하라는 게 뭐야? 오이씨, 표준 편차 헐차 계속 갑니다. 2x 제곱은 이거랑 이거 곱하면 1, 27, 125, 49 곱하기 7은 얼마인데? 97은 63, 47은 28, 344. 그래서 어우 복잡해. 얘네들이 곱하면 370, 370에 125 더하면 496. 이렇게 되겠다. 야, 이거 약분 낼 것 같지 않냐? 약분 내내 31이라고. 약분하니까 31이 되겠네. 예. 자, 그러면 VX는 얼마? VX는 헐 이거에서 이거의 제곱 16분의 이거 안 이뻐. 이거 맞아? 계산한 게 4도 약분하면 더 이상 약분 안 되지. 16분의 21의 제곱은 얼마인데? 440. 441. 그럼 얘는 또 16분의 31 곱하기 16이잖아. 그죠? 아이씨. 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노? 496 빼주면 16분의 55? 그지? 분산이 이렇게 되겠네. 자, VX가 16분의 55면은요, 지금 여기서 표본을 몇 개 뽑는데요? 크기가 9인 표본을 뽑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VX가 이거면 VX 바는 얘를 9로 나눠줘. 이게 X바의 분산이 되겠다. 근데 구하라는 게 이거의 표준 편차잖아. 그럼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4 곱하기 3분의 루트 5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얼마 곱한가? 예, 구하라는 건 시그마 시그미 X 바였으니까 12 곱하기 시그마 X바. 그래서 여기다 12 곱하기 루트 55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지겨워. 계산이 좀 불편했다 그세요? 예. 자, 풀 공간이 있나? 예, 그래도 내가 힘들다. 여기까지 한번 구해봐요. 예, 감 좀 잡을 수 있겠지. 677번 봅니다. 112233. 이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추출해서 X바를 구한대요. 그럼 이거 X바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어? 주머니 안에 공이 1, 2개, 2, 3개, 3이 2개 들어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꺼냈을 때의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야. 한꺼번에 지금 몇 개를 꺼낸다고 4개를 꺼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4개를 꺼낼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여기서 하나만 꺼낸다면 1이나 2나 3이 나오고요. 그렇게 될 확률이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2x를 구해. 2x 제곱 구하고 vx를 구하면 그 다음은요 n이 4니까 공식에 의해서 x와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된다고. 예. 자, 얘는 기대값 어떻게 구해요? 곱해 7분의 2 6 2가 되겠지. 그죠? 여기다 x제곱 쓰면 1, 4, 9. 그래서 이거 구하면 7분의 2, 12, 92, 18. 7분의 32가 되네. 그럼 VX가 어떻게 되는 거야? VX는 어떻게 돼? 이거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7분의 32에서 2의 제곱 4를 빼니까요.
7분의 4가 나온다? 그 다음에 공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이 x반은 어떻게? 똑같아 얘랑. 이 vx반은 얘를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표본이 몇 개? 4개니까 x바의 분산은 7분의 1이 되겠다. 예,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이거 두 개지. 예, 요거 두 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 밑에 있는 거 678번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3장, 2장, 3장이 들어있다. 그러면 1이 3장, 2는 2장, 3이 3장 들어있는 거야. 자,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분산이 4분의 1이 됐대요. x바의 분산이. n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야. 위에랑 똑같이 구합니다. x의 확률 분포를 만들라고요. x는 1, 2, 3인데 확률이 8분의 3, 8분의 2, 8분의 3. 2x 구하고 8분의 곱하니까 3, 4, 9. 얼마야? 3, 4 구하면 2가 되겠네. 그래서 2x 제곱을 구해요. 2x 제곱. 제곱한 1, 4, 9랑 요렇게 곱하면 3, 요렇게 곱하면 8, 요렇게 곱하면 27. 8분의 38, 4분의 19. 그럼 분산 vx는 4분의 19에서 빼기 2의 제곱 4분의 3 나오네. 그지? 그러면 vx반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 4분의 3을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 나왔대? 4분의 1이 나왔대. 뭐야? 얘는 3인 거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x바의 확률 분포 만드는 거 아니에요. x의 확률 분포만 만들어서요.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요.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자, 아까 썼던 거. 자,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x바도 정규 분포인데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고. 자,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 x반은요 흩어진 정도가 훨씬 작은 이런 확률 분포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확률 분포에서 뭐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앞쪽에 정규 분포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별로 없지. 자, 680번 봅시다. 거의 680번 보면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가 65의 5의 제곱을 따르는데 x 몸무게가 65의 5의 제곱을 따릅니다. 요런 확률 분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25명을 뽑아서 걔네들의 몸무게 평균을 냈대요. 얘네들의 중에 25명을 뽑아서 x반을 구했단 말이야. 그럼 그 x반을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확 줄어든다고. 흩어진 정도가 대칭축은 똑같고 정규 분포 65에 요걸 25로 나눠줘. 요런 분포를 하게 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이 x바가 64에서 66 사이 p x바가 64에서 66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로 표준화해야지. 이거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제로다 표준화하면은요. 65 빼고 1로 나누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이 되겠네. 그죠? 그럼 오른쪽 표에서 1.0에 0.34라고 써있잖아. 그거 2배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0.6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고요. 예. 자, 그 밑에 681번
681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시험 성적은 평균이 80점, 표준 편차가 12점이래. 정규분포 80에 12의 제곱이래요. 이런 정규분포를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9명을 뽑았어. 그래서 9명의 평균을 내면 정규분포 80에 얘를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으로 나눠줘. 이런 확률 분포를 한다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겠지. 뭐 얘가 70점 이상일 확률. 이 X바가 70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로 다 표준화하니까 80 빼고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구할 거는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2.5 이상. 이 넓이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표준 정규 분포에 0부터 2.5까지 요 넓이 구해서 0.5 더하면 되겠다. 거기 보니까 괄호치고 이게 0.494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돼? 여기다 0.5 더한 0.994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별로 어렵지 않지? 예, 후딱 풀어보고요. 5분 뒤에 예, 전반적으로 끝내러 갑시다. 자, 684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x가 정규분포 250에 18의 제곱을 따르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대요. 그럼 x바는 정규분포 250에 루트 n분의 18의 제곱을 따를 거야. 그치? 그리고 어떻게 될 확률? p x바가 25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다. 루트 n을 구하라는 문제죠. 얘는 이걸 다 표준화해 주면 되잖아. p z가 253에서 250 빼고 이걸로 나누면 루트 n분의 18. 이게 0.0668이네요. 그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어떤 값보다 큰 확률이 0.0668이면 요 넓이는 얼마? 0.4332가 되니까 요 값을 표해서 읽어보면 되지. 거기 0.433이면 얼마야? 1.5라고 돼 있네. 여기에 1.5. 얘가 윗동네 올라가면 18분의 루트 n이 되니까 약분해서 6분의 루트 n인데 이게 1.5 2분의 3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거 양변에 요 곱하고 약분하면 루트 n이 9가 되니까 n은 81이야.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돼. 예. 자, 밑에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풀도록 하도록 할게요. 687번으로 가보. 자, 687번은요. X제로 구하기 꼴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이 2000, 표준 편차가 200이래요. X는 정규분포 2000에 200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X바의 분포. 야, 몇 개 뽑아서 평균 낸다 그래서 100개를 뽑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100개의 평균 X바는 2000에 얘를 100, 10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20의 제곱이 돼서 이러한 정규분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X바가 K보다 작거나 같다. X바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8이 되는 K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얘는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X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봐. 얘는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8이라는 거.
요 값에서 평균까지 요 확률이 0.42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요 식을 P X바가 K부터 2000까지 나올 확률이 0.42가 되는 K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이거를 다 표준화해야죠. 2000 빼고 20으로 나눠주고 K 빼기 2000 나누기 20 Z 0 얘가 0.42 그러면 지금 요 넓이가 0.42가 되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읽어올 거 요 넓이가 0.42가 되는 요 값을 읽어와야 되잖아. 그치? 거기 0.4인 거 얼마라고 됐어요? 1.4라고 돼 있네. 여기 1.4라고. 그럼 얘는 반대쪽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4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K 빼기 2000 나누기 22 마이너스 1.4면 여기다 20 곱해서 마이너스 28 그럼 2000이 넘어가서 2000 빼기 28에서 1972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겠네요. 자, 688번 얘는 또 하나 풀어볼까? 688번 네. 자, 688번 어느 약품회사에서 생산하는 약 한 병의 용량 X는 정규 분포 M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를 따른다. 25병을 평균을 냈대요. 그랬을 때 얘 대칭축은 똑같이 M이고요. 흩어진 정도는 10의 제곱을 5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2의 제곱. 이런 분포를 할 거야. 그런데 P X바가 1000 이상일 확률이 0.9938이다. 평균 M을 구하래요. 자, 얘는 이걸 정규 분포로 표현하면 1000이 이쯤 있어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9938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평균 M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 0.4938이 될 거야. 그렇지? 예, 그러면 요거를 표준화하면 여기가 4938이라고 고쳐야지. X바가 1000부터 M까지 나올 확률이 0.4938 그러면 P Z가 요걸 표준화해요. 100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가 얼마야? 2로 나눠주고 얘는 M 빼주면 0이 되겠지. 이게 0.4938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는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 넓이가 4938이 되는 근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쪽 값이 나와 있지. 0.4938이 되는 그렇죠? 표 찾아보니까 4938이 얼마야? 2.5네 여기가. 얘가 2.5면 요 값은 마이너스 2.5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000 빼기 M이 마이너스 2.5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5 1000 빼기 M이 마이너스 5라는 거냐? M이 1005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 5분 동안 후딱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통계적 추정. 모평균의 추정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의 모평균 M을 알고 싶어. 그런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요. 전수조사를 못하고요. 이거의 일부를 가져다가 X바를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x바라는 값이요. 이 모평균을 기준으로 근처의 값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더 작은 값이 나왔는지 큰 값이 나왔는지 몰라. 근데 모평균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랬을 때 x바라는 값이 이런 값이 나왔으면 이 x바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2분의 l이라는 길이를요 빼고 더해서 요런 구간을 만들어서 요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확률 95% 또는 확률 99%.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만드는 걸요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대로 만들면 돼요. 공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95%, 99%. 물론 95%를 만드는 공식하고 99%를 만드는 공식은 조금 다르겠지? 근데 그냥 공식대로 이 구간을 만들어주면 이 안에 모평균이 있는 거야, 그 확률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걸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일단 2분의 l을 구해요. 문제에서 x바를 줘. x바를 가르쳐 준다고. 그럼 여러분은요, 모평균을 추정하면 첫 번째 2분의 l이라는 걸 구합니다. 얘는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그마 뭔지 알지? 모분산이야. 문제에서 가르쳐줘요. 분산이 얼마라고? 이 분산을요 이걸 가르쳐주거나 때로는요 s를 가르쳐줄 때도 있어. 모분산을 모표준 편차를 가르쳐줄 수도 있고 표본 표준 편차를 가르쳐줄 수도 있나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표본 표준 편차는 시그마랑 같게 만들어준 값이란 말이야. 그러느라고 n-1로 나눴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같은 값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값인데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n은 뭐야? 표본의 개수. 이것도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요 k만 구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 k는요 신뢰도 알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신뢰도 알파는 보통 95%나 99%를 쓰는데 자, 저 알파를 갖고 k를 어떻게 갖고 오냐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요 넓이가 95% 알파가 이렇게 95%라고 그러면 요 값을 가져다가 k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요 넓이가 알파가 95%다 그러면 그때의 k 값을 가져오면 돼요. 만약에 99%가 돼야 된다. 그럼 그때의 요 값을 k 값으로 해주면 되겠네. 요 넓이가 0.99가 될 때 이 값을. 이걸 보통 표에서 읽어오면요. 표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96 여기가 1.96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58 여기는 2.58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95% 신뢰 구간은 K가 1.96 99% 신뢰 구간이면 K를 2.58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값을요 표에서 안 가져오고요 문제에서 지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정해 주는 값을 쓰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지정해서 얘를요 2라고 지정할 때도 있고요 얘를요 2.5나 3이라고 지정을 해줄 때도 있다고. 그럼 문제에서 얼마로 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 값대로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하느냐. x바에서 이 2분의 l을 빼고요. x바에서 2분의 l을 더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얘를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 m은 x바 마이너스 2분의 l x바 플러스 2분의 l 이렇게 구간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겠네. 여러분 편한 대로 써주면 되겠지? 자, 얘도요 굳이가 안 풀어봐도 돼요.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4페이지 문제를 잘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690번 볼게요. 690번. 690번 보니까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가 모평균이 m인 거야. 그리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0.2래요. 모표준 편차가 0.2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표본을 몇 개 뽑았대? 400마리를 뽑았대. 그리고 신뢰도 알파가 얼마야? 아, X바도 먼저 나왔구나. 표본 평균이 3.5였다.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밑에 표나 괄호를 이용해서요. 95%일 때 K의 값을 가져와야 돼. 근데 거기 넓이가 0.95일 때 1.96이라고 써있지, 괄호치고. 그렇지. 그래서 K는 1.96이야. 여기 값이 다 있는 거야. 일단 첫 번째 2분의 L이 어떻게 된다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K가 얼마? 1.96. 루트 N은 N이 400이니까 루트 N은 20. 시그마는 0.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100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0.0196이 돼요. 2분의 1이 0.0196이 돼. 그러면 두 번째 모평균 M의 값은 95%의 확률로 3.5에서 요걸 뺀 3.4 9 8 0 맞나? 3.5에서 저걸 빼면 3.4 8 0 4 3.5에다 이걸 더하면 3.5196. 요 안에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있을 거야. 요걸 답으로 쓰면 되겠다. 알았지? 구하라는 게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해서요.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있을 구간이 이거야 라고 해주면 돼. 뭐 그냥 이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691번 또 읽어봐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말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 모평균 M을 구하는데 전수조사할 수가 없어서 이거 M을 추정을 하는데요. 모 표준 편차는 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명을 뽑았대고요. 그 다음에 99%로 신뢰도를 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A부터 B까지인데 A 더하기 B가 220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을 때 B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X바를 안 가르쳐주는데 여기 X바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지금 X바 빼기 2분의 L이고 얘가 X바 플러스 2분의 L이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2X바가 돼서 220이니까 지금 얘가 X바는 110이라고 가르쳐 준 거야. 알았지? 예. 그래서 X바는 110이야. 그리고 99%면 K값 찾아와야지, 그지? 밑에 괄호 칠 때 보니까 K값 얼마라고 돼 있어? 2.58이라고 돼 있네. K는 2.58. 그러면 다 있잖아. 여기 필요한 거 다 있잖아. 그죠? 그러면 첫 번째 2분의 L을 구한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1.29가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1.29니까 두 번째 신뢰 구간은 어떻게 돼? X바에서 1.29를 빼. 그럼 108.71. X바에서 1.29를 더하면 111.29. 요게 구하라는 B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고요, 공식을. 자, 오른쪽 문제 693번. 얘랑 얘 차이점은요.
시그마 대신 S를 줄 겁니다. 표본 표준 편차. 근데 여러분은 알아차리지도 못해. 그냥 표준 편차니까 넣는 거야. 거기 보면 어느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는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평균이 M이래요. 모평균이 M인 거야. 벼 이삭 100개를 추출했대. 표본의 개수 100개. 그랬더니 X바가 100이었고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이건 표본 표준 편차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거나 똑같다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요걸 요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예. 그다음 신뢰도 몇 퍼센트? 95%. K값 1 들어가자. 밑에 K값 얼마래? 2라고 돼 있지. 밑에 K값이. 문제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대로 써야 된다고. 얘는 K를 2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 1단계 뭘 구한다? 2분의 N을 구한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어디 있어? 이게 4야. 그럼 이 4를요 X바에서 빼고 더하기 모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 95%. 실내구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자, 요거 네 문제 후딱 풀어봐줘요. 아니다. 두 문제 더 풀고 갈게. 두 문제. 그래야지 이게 맞더라. 리듬이. 요거 이제 없어도 돼. 자, 도당 유형 696번 보니까 오늘 한 30분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치 니네가 봐도. 696번. 거기 뭐라고 있어요? 표본의 크기 구하기라고 돼 있지? 표본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번에. 조건에 맞는 표본의 개수 구하기.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 모평균이 M이다. 표준 편차는 5다. 얘는 다시 시그마가 5라고 가르쳐줬어. 그런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N명을 이미 추출했대. 표본 개수가 N인데 그걸 구하라는 거야. 1인당 연간 독서량 평균 X바가 13.2였대. 그리고 99%로 추정을 했대. 야, 밑에 가서 K값 읽어보자. K값 2.58이라고 써있지? 그랬더니 거기 신뢰 구간이 12.34에서 14.06이 나왔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제야? 지금 여기는 2분의 1을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얘는 어떻게 맞는 거야? X바 더하기 2분의 N인데 X바가 13.2니까 2분의 N은 얼마야? 13.2에다 얼마를 더해야지 얘가 더 나오니? 0.86이지. 0.86을 더하면 14.06이 나오지? 그래서 2분의 N이 0.86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N을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2분의 N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지? 요걸 풀어야 되는데 얘랑 자리 바꿔. 그럼 루트 N은 0.86분의 2.58 곱하기 5. 야, 이거 둘이 딱 약분하면 3이네. 그죠? 그래서 루트 N이 15가 되는 거다. 그럼 N은 225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밑에 한 문제 697번. 자, 697번 보니까 어느 밭에서 수확한 귤의목의 모평균 M 표준 편차 15 시그마 15 표본의 개수 M 안 가르쳐줬어요. 역시. 그리고 X바가 80 신뢰도 95% K값 밑에서 읽어오니까 1.96 신뢰 구간
77.06에서 A다.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래요. 자, 저 77.06은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 이건 X바에서 80 빼기 2분의 L이 77.06이 나온 거지, 그세요? 그럼 2분의 L이 얼마야? 2.84네, 그지? 2.84 빼야 되겠지, 그지? 2.94구나. 쏘리 2.94네. 자, 근데 2분의 1 어떻게 만든다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15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세요? 그럼 얘랑 자리 바꾸면 루트 n 2.94 1.96 곱하기 15. 자, 요걸 일단 3으로 나눠볼까? 요거 3으로 나누면요 0.98이 되겠다, 그치? 얘는 5가 3으로 나눴어. 요거하고 요거 나누니까 얘가 2가 돼서 루트 n이 10이 나오네요. 그래서 n은 100인 거야, 그죠? 그리고 요 a는 어떻게 구해? 야, 이게 80-2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80 플러스 2분의 1. 자, 2분의 1이 지금 2.94였으니까 a는 80에다 2.94를 더해서 82.94.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겠네요, 그죠? 네, 딱 풀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구한 실내 구간이요. 길수록 좋을까, 짧을수록 좋을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앞쪽에서 구한 2분의 1의 2배 한 걸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해요.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L이라고 표기하거든. 얘는 아까 그걸 2배 한 값이야.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구한 2분의 1을 2배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식에서 봐줘야 될 건 뭐냐면 얘는 상수예요. 얘처럼 딱 정해져 있다고 조절할 수 있는 값이 아니야. 구하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건요 요 값과 요 값인데요. L은 작을수록 좋아.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얘네 둘이는 정비례 관계지.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비례 관계니까 L을 줄이려면 K를 줄이면 돼. 근데 K를 줄이려면요 신뢰도를 줄이면 되죠. 믿을 만한 신뢰도를 줄여주면 K도 줄어들고 실내 구간의 길이도 짧아지는데 신뢰도를 줄인다는 건 좀 찝찝하지. 보통 신뢰도 알파는요 95% 이상은 되도록 우리가 보통 써요. 신뢰도의 최저값은 보통 95%. 어떤 조사를 할 때는. 그래서 95%에 딱 걸려 있어서 이걸 줄여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조절하기 좀 나빠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요 반비례 관계야, 둘이는.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진다고. 그래서 L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요 루트 n을 큰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루트 n이 커지면 전체 값이 줄어들 거 아니야, 분모에 들어가니까. 루트 n을 키우려면 n을 키워야 돼. n을 2배가 되게 하면 4배가 되면 루트 n은 2배가 되겠지? n을 4배가 되게 하면 루트 n은 2배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배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얘를 9배 하면 얘는 3배가 되고 얘는 3분의 1배가 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마지막 개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 한번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699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타민 음료 한 병에 비타민 C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다. 699번.
표준 편차 시그마가 5예요. 그 다음에 400병을 추출했대. N은 400, 표본의 개수 400. 그리고 99%로 신뢰 구간을 정했대. K 값은 얼마야? 밑에 가서 읽어주자. 2.58이라고 써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 N의 루트 값은 20 그리고 표준 편차는 5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 약분하면 4가 되고 이거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분의 2.58 얼마? 1.29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공식에 넣고 구해주면 됩니다. 예. 자, 700번 문제. 어느 놀이기구 이용객의 대기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래. 시그마가 4구나. 표본을 100명을 뽑았대요. n은 100이구나. 신뢰도 95%로 하래. K 값은 얼마일까? 밑에 보니까 1.96이라고 돼 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신뢰 구간이 M이 A부터 B까지라고 돼 있다. B 빼기 A를 구하래.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지 뭐.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N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이거 루트에 집어넣으면 10 시그마 4.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계산할까? 요거 곱하면 8이잖아. 요걸 8배하면 6, 8은 48 8, 9, 76 72 그 다음에 818 15.68을 10으로 나눠서요 1.56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 그냥 공식에 넣고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702번. 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신뢰도 95%로 추정된 신뢰 구간이 이거이다. 그때 B 빼기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요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랬잖아. 그죠? 가르쳐준 게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는 2. 그 다음에 신뢰도는 95%. K 값은 얼마야? 밑에 가서 보니까 K 값 1.96. 그리고 나서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잖아. 그래서 이게 몇보다? 2보다 작거나 같게 하래. 뭐 다 나왔지 뭐. 요거 약분하고요. 양변에 루트 n을 곱하면 루트 n은 1.96 곱하기 3.92보다 루트 n이 더 크거나 같다. 그제? 그러면 n은 크거나 같다 4 빼기 0.08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닌? 3.92 제곱이야.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야, 이거 전개하면 4, 4, 16. 둘이 곱하고 2배하면 마이너스 0.64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0.0064 이렇게 돼. 그래서 16에서 0.64를 빼면 얼마야? 16에서 0.64 빼면 15.36 거기다 이거 넣으면 64 n의 범위가 15.3664보다 크거나 같아요. n은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n은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3번. 703번 보니까 어느 도시 고등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요 표준 편차가 3만 원이래요. 3으로만 쓸게. 900명을 추출했대. N은 900. 그리고 신뢰도는 99%로. 신뢰도 그런데 또 하나를 했어. 뭐야?
요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를 95%로 하고 예. 이렇게 되는 신뢰 구간의 길이하고요. 신뢰도가 95%고 n은 얼마인지 모르고 시그마는 똑같은데 야, 얘네 둘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같을 때 이 n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랍니다. 이 n 값을 x라고 놓지 뭐. 그러니까 표준 편차 결정돼 있고요. 표본이 900개고 99%로 구한 신뢰 구간과 표준 편차가 3일 때 95%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같아진다면 이 표본의 개수 x는 몇 개인가? 이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로 다 신뢰 구간의 길이 만들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k는 야 99%일 때 k 얼마라고 나왔어 거기? 3이라고 나왔네. 요때 k는 3. 그 옆에 보니까 요때 k는 2라고 나와. 그러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900분의 시그마 하고 2 곱하기 요 k 곱하기 루트 x분의 시그마 하고 얘네들이 각각 x값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2, 3, 3 약분하고 얘는 얼마니? 30분의 3 루트 x분의 2 그러면 요거 약분해서 10분의 1이 되니까 루트 x는 20이 되네. x는 얼마? 400이 되겠죠. 이렇게 만든 실내 구간과 이렇게 만든 실내 구간의 길이가 똑같도록 하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본 겁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가서 705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이 표준 편차가 50이다. 시그마가 50이래요. 배터리 중에서 64개, 표본의 개수를 64로 했대.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 그럴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5다. 신뢰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 L을 K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하나 빼고 다 가르쳐준 거 아니야. L은 25 2 곱하기 K 모르고 루트 N은 얼마? 64 집어넣으면 8 시그마는 50 이렇게 가르쳐준 거지. 그래서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고 이거 약분하면 4가 되고 이거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분의 K가 1이니까 K가 2라고 가르쳐 준 거네요. 그럼 K가 2면은요 신뢰도는 요 넓이가 신뢰도가 되겠다. 그죠? 예. 거기 표에 보면요 2.0이 여기가 0.48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넓이는 0.96이니까 알파는 96%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지? 예. 자, 한 문제 더. 아유, 니네도 좀 고생 좀 해야지, 그죠? 706번 니네가 풀어. 자, 10번 줄 테니까요. 몇 문제 풀어주세요? 5문제 풀었죠? 예? 예. 6문제 후딱 풀어주세요. 우리 4시 반쯤 끝내고 테스트 보자. 일단 유형 14번부터 좀 볼게요. 유형 14번 710번 보면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해서 나왔는데요. 기억 신뢰도를 낮추면서 예. 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요. 신뢰도를 낮추면 K가 줄어들고 얘네 둘이는 정비례 관계니까 L의 길이도 줄어들 거야. 그죠? n이 커지면 루트 n이 커지고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서 둘 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맞아 틀려? 실내 구간의 길이 짧아진다.
맞겠다 기억하세요? 예. 니은은요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한대. 신뢰도 낮추면 K도 낮아져, L은 정비례니까 작아져. 표본의 크기가 줄어들면 루트 n도 줄어드는데 얘하고 L은 둘이 반비례잖아, 그죠? 그럼 얘는 커지니까요. 요렇게 조정하면 누가 더 힘센지에 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 근데 거기 길어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예. 디귿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루트 n은 작아지고 n은 커지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틀렸어. 그치? 예,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자, 711번을 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 n이 9배가 된대요. 그럼 루트 n은 3배가 될 거고 L은 야 얘네 둘이 반비례 위치에 있다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진다고 얘기했지. 얘네 둘은 정비례고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네. 얘네 둘이 반대니까 얘가 3배가 되면 L은 3분의 1로 줄어들고요. 지금 이 문제는요. L의 길이가 몇 배가 되느냐? 예, 3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물어본 문제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요 앞쪽에 관한 건데 우리 x 바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에 2분의 l을 잡아서 모평균이 이 안에 있을 거야. 모평균이 요 안에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 얘는요 가장 클 때 2분의 L이 되겠다. 그지? 야 표본평균하고 모평균의 차이는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값을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의 최대값이 2분의 L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708번 보니까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9%로 밑에 가서 후딱 K값 보니까 3이라고 돼 있다. 그죠? 예.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래요. 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래. 그 말은요. 이거의 최대값이 2분의 L이니까 2분의 L이 1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뜻이야. 그럼 2분의 1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 이하. K가 얼마? 3.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 5.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면요. 양변 제곱해서 n은 2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22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예. 709번도 뭐라고 돼 있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95%로 추정한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모표준 편차의 6분의 1 이하.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표준 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95%니까 밑에서 K값 읽어주면 2라고 돼 있네. 그럼 얘는요. 얘는 최대값이 2분의 1이니까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2분의 L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2분의 L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6분의 1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얼마? 여기다 2 집어넣고 요거 약분하고 그지? 자, 양변에 6 곱하기 루트 N을 곱하면 이쪽은 12 이쪽은 루트 N N은 14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4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요. 자, 이쪽은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고 생소한 공식도 많은데요. 자,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이거 복습하실 때 영상 1.5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요 어려울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딱 하시고 30번부터 테스트 볼게요.